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5월 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사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양적 완화와 그리고 반감기 이슈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기사인데요. 관련된 상승의 이유들 그리고 그 앞으로의 전망들 다양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IT 대기업이 다 모인 이 BSN이라는 게 출범하게 된다는데요. 블록체인판 1대1로를 중국에서 만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인 66%가 10년 뒤에도 암호화폐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미국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채굴 시장에서 중국 장악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구입하지 말라고 권유를 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브레이브 바이낸스 위젯 데스크톱 이용 기능을 제공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있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기사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양적 완화와 반감기 이슈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기사인데요. 세계 최초 그리고 최대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이 5월 들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화끈한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에 대응해서 각국이 공격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펴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한 게 비트코인 시장에까지 파급 효과가 미쳤고 10일 앞으로 다가온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1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월 이제 반감기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와중에 나온 그 상승폭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의견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일 뿐이니까 여러분들 뭐 참고적으로만 보시길 바라겠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 인스턴트 설립자이자 비트코인 재단 전 부회장인 찰리 슈렘은 미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2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다. 거기에 열흘 앞으로 다가온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세계 최대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인 비트맥스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자인 아더 헤이즈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미 연준이 4차 양적 완화를 단행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2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출신 유명 암호화폐 투자가이자 분석가인 맥스 카이저는 11월 키코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달러화가 제로로 붕괴하면서 이 금과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급등할 것이며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이상으로 오르고 더 나아가 만약 미국 달러가 궁극적으로 붕괴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더 크게 치솟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프리스 크리스토퍼 우드 주식전략 글로벌 총괄 담당은 이 지난달 30일 투자자들에게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을 사들일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서 비트코인 수요가 2012년과 15년 반감기 이후와 같이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격 상승 압력이 증가할 것이다라고도 전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니까 다들 이제 상승에 무게를 두고 또 이렇게 몰려가는 전망들인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전망치가 참고적으로는 될 수 있지만 여기에 너무 이제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승할 때는 항상 좋은 전망이 계속 쏟아지고요. 하락하고 있을 때는 계속 안 좋은 전망들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뉴스에서 전망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꼭 뭐 단계적으로 상승하고 뭐 떨어진다고 해서 꼭 하락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고요.
우선 반감기가 지금 10일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또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을 때 변동성이 두 번째 반감기 때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있었고 상승하는 와중에 다시 또 급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으니까 급등락이 연출될 때 여러분들 너무 트레이딩으로 여러분들 위험을 좀 감소하지 마시고 좀 조심히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822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가격이 한번 급등을 이제 9,500선까지 거의 왔었는데 그 이후로 다시 한번 중간으로 내려와서 8,800달러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지금 50일 이동평균선은 아래쪽으로 계속 향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면서 방향을 살짝 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은 아래쪽으로 향하다가 이제 수평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8,000달러 선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자, 이 급상승을 한 와중에 가격을 여기에서 이제 유지를 하고 좀 숨고르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제 나오려면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하게 노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반감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크게 상승을 할 수도 있고 뭐 크게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 열어놓고 보시길 바라고요. 급등락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RSI는 지금 과매수 국면에 지금 진입해서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봉상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상승세가 지금 50주 이동평균선을 살짝 깨고 올라온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주봉이 완성이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50주 이동평균선이 지금 저항선으로 지금 작용하는 단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끝날지 아니면 이 아래에서 저항을 맞고 끝내게 될지가 또 주봉상으로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인들 66%가 10년 뒤에도 암호화폐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코인데스크는 29일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 유럽이 실시한 제2회 연례 암호화폐 신뢰지수 조사에서 응답자의 66%가 이같이 대답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구글 서베이를 이용한 이번 설문조사는 유럽 10개국 그리고 1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10년 뒤에도 암호화폐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은 국가별로는 이탈리아가 72%로 가장 높았고 폴란드와 네덜란드가 각각 70%로 그 뒤로 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영국은 56%로 가장 낮았고 프랑스는 60%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비트플라이어는 암호화폐가 주류 사회 인식 속으로 느리지만 꾸준히 진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결과를 목격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 수치가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2020년 올해 이제 설문조사 결과는 1년 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3%가 향상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10년 뒤에도 암호화폐가 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3%가 늘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뭐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차츰 신뢰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이 설문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훨씬 많다가 이제 조금씩 긍정적으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중국의 IT 대기업이 다 모인 BSN이라는 게 출범을 한다고 합니다.
블록체인판 1대1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라는 걸 줄여서 지금 BSN이라고 명칭을 칭하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제2의 인터넷을 만들고 블록체인 시장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야심을 품고 있다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비용이 연 30만 원으로 낮춰질 수 있고 해외 프로젝트에도 리소스를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달 25일 중국 국가정보센터는 중국 외 국가에서도 BSN에 접속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운영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중국 내 400개 기업과 600명의 개발자를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한 바가 있고 이 SIC는 중국 정부 기관으로 데이터 자원을 개발하고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 국무원 그리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그리고 SIC로 이어지는 구조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이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 그리고 유니온페이, 위뱅크, 후오비 차이나 등이 BSN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BSN은 여러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플랫폼이고 여러 블록체인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하는 포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BSN은 백서에서 우리는 인터넷의 이념을 계승한다며 인터넷이 TCP/IP 프로토콜을 인용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BSN도 각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하나로 연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플랫폼을 장악하겠다라는 야망을 지금 중국이 품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개발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게 BSN의 목표다라고 하면서 백서에서는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비용을 1년에 2,000에서 3,000위안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는 34만원에서 51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이제 BSN은 중국 이동통신 3사와 함께 각 도시 전역에 공공노드를 설치했고 공공노드는 일종의 데이터 및 클라우드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노드를 통해서 개발자들에게 무료에 가까운 비용으로 데이터 자원을 지원해주고 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클라우드 상품을 구매하거나 자체 데이터 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없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플랫폼에서 이 자원을 많이 공급을 해주고 이 플랫폼 안에서 놀아라 이거죠.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들도 현재는 중국 전역에 총 100여 개의 공공노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이 BSN은 2020년 말에는 공공노드 수가 200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도시에도 이 공공노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1대1로죠. 이 블록체인판 1대1로가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 EOS도 이제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BSN은 이 퍼블릭과 프라이빗 체인 두 가지 형태의 블록체인을 모두 제공한다고 합니다. 프라이빗 체인으로서는 IBM의 하이퍼레저 패브릭 그리고 하웨이와 텐센트가 공동 개발한 피스코피코스 그리고 크립테이브의 시타 그리고 바이두의 슈퍼체인, 우통체인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암호화폐 없이 운영되는 무코인 블록체인이고 그리고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BSN은 이례적으로 유코인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더리움과 이오스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업계에선 중국이 포스트 이더리움을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이더리움과 이오스를 BSN에 추가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오마르 오즈덴 록트리 캐피털 의장은 중국 정부가 퍼블릭 체인을 지원하는 데에는 이 기술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이 깔려 있을 것이라며 만약 BSN이 성공할 경우에 중국 자체 이더리움을 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가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서비스는 이 블록체인 1대1로 야망이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BSN을 통해서 이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을 장악하고 싶어하고 이는 BSN 백서에서도 드러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백서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1대1로를 포함해 다국적 협력,
협업, 그리고 무역, 금융 서비스, 프로젝트 관리, 운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BSN이 글로벌하게 성장한다면 이는 중국이 스스로 혁신하고 관리하는 최초의 글로벌 인프라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대1로는 중국의 이제 실크로드 전략인데 2014년부터 오늘 2049년까지 총 35년간의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이끌어지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BSN이 해외 프로젝트에도 값싼 자원을 공급해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해외 프로젝트를 확보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각지의 공공노드 설치를 확대하는데 이 BSN이 단기적인 목표라고 하는데 1대1로 프로젝트에서도 중국은 주변에 인프라를 제공하고 향후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점을 회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1대1로 전략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뻗치고 있는데 이제 개발이 필요한 곳에 인프라를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하고 실제적으로 많은 이제 전략들이 숨겨져 있죠. 1대1로에는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하면서 주변에 자신의 그 무역적인 그 장기적인 이점을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건데 1대1로는 최근에 이제 많은 어려움을 좀 종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자금이 부족해서 뭐 공사가 이제 중단된 곳도 많이 있고 실제 많은 파열음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이 BSN이라는 것을 또 다시 블록체인파이 1대1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정말 야망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의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 계속 자신의 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 판이 그대로 현실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미국의 힘은 막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 서로 이제 경쟁이 좀 격화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미국이 가만히 이걸 보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또 서로에 대한 그 경쟁을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도 이걸 넉넉히 바라보고만 있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또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 비트코인 투자자들 채굴 시장 중국이 장악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중국이 세계 비트코인 채굴 시장을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커져서 비트코인 생태계를 장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제네시스 마이닝이 최근 공개한 2020년 또 비트코인 채굴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비트코인 보유자 중 60%가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 암호화폐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이 현재 비트코인 채굴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처럼 채굴 능력의 절반 이상이 중국 손에 있을 경우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전체를 중국이 장악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 탈중앙화를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만들어진 비트코인 생태계를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있는 중국 업계가 좌지우지하는 상황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긴 하죠. 실제적으로 한쪽에서 한 나라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채굴에 대한 점유율이 이렇게 높다라는 건 비트코인의 원래 취지와도 잘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이게 분산화가 이제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분산화가 될 수 있을지 중국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비트메인 같은 어마어마한 업체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중앙화되어가는 이 채굴 시장을 과연 어떻게 탈중앙화가 될 수 있을지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가려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런 채굴 시장에서도 탈중앙화가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JP모건과 골드만삭스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구입하지 말라고 권유를 했다라고 이 다임에서 그 의견을 조장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소재의 디지털 자산 운용인 다임이라는 곳에서 JP모건과 골드만삭스의 개입으로 기관 고객 확보에 실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임의 파트너 아담 포코르니키 트위터에서 이 내 고객 하나는 비트코인을 매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가 JP모건과 골드만삭스의 자문가들과 이야기를 한 뒤 비트코인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말을 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이제 다임 사례에 앞서 기성 은행권과 신흥 암호화폐 분야 간 오랜 불신의 역사가 존재하고, 그리고 암호화폐가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은행들에게 경쟁자로서 위협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당연히 이거 싫어하겠죠. 비트코인에 대한 위협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의 사업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 이미 암호화폐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 당연히 그런 기관 고객들에게 자기네 서비스를 권유하겠죠. 타 회사의 서비스를 당연히 권유하지 않고요. 그래서 아마 이 은행권에 있는 그 서비스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아마 조언을 이제 얻었겠죠.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해관계, 이권이 이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좀 달랐던 것 같고요. JP모건의 회장 CEO도 과거에 이제 나와서 뭐 비트코인에 대한 비판을 했지만, 오히려 비트코인에 관련된 사업들, 암호화폐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시작했고, 뭐 JPM이나 뭐 이런 자기들만의 뭐 코인을 만들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재미난 전략을 막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실컷 비트코인을 안티적으로 디스를 하더니 나중에는 자신들이 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했었죠. 자, 그리고 브레이브 바이낸스 위젯 데스크톱 이용 기능이 제공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거래 지원의 브라우저인 브레이브가 데스크톱에서도 바이낸스 위젯을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기사입니다. 브레이브 측은 전날 바이낸스 위젯 이용자는 이제 자신의 데스크톱에서도 바이낸스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브레이브는 새로운 기능을 이용해 데스크톱 이용자가 자신의 바이낸스 계정에 연결해 인증을 거치며 보유 자산과 거래 내역 확인뿐만 아니라 자금 입금과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브가 사업 확장을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면서 바이낸스와도 이렇게 제휴를 맺고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확장이 될지, 그리고 업계에서 계속 이렇게 협력과 제휴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 고객 이제 서비스를 받는 고객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앞으로 브레이브가 근데 이제 한국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